대통령 후보로 네.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정치 세계, 그 세계를 떠난 지가 제가 오래됐습니다. 정치에 아예 정치라는 걸 잊고 살았죠.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8일 날 당선되면서부터 저는 그 트럼프하고 닮은 꼴로 유명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리더가 부재 중이라고 전 세계 언론이 야단났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하고 똑 닮은 꼴인 오영국에게 대통령 나올 것을 여러 그 단체에서 권고하고 부탁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결심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 지인들의 추천이나 옆에서 많이 이제 요번에 한번 나가셔야 된다 이런 그 말씀 때문에 나오시게 된 건가요? 의지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왜 없었냐면 저는 그 알다시피 그 이번에 하하그룹이라고 떴지 않습니까? 그 하하그룹이 저는 뭐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고 우리 생명연장 프로젝트에 인류 최초의 우리 수명을 연장하는 아이템을 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얼마만큼 운영해 온 거냐면 만 18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만 투자한 회사예요. 지금까지 뭐 영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 18년 만에 16년 10월 14일 제 양력 생일입니다. 그날을 기려서 대장의 날로 전 세계에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만 18년 만에 그 작품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 20년 이상, 또 그리고 맥시멈 200세 시대를 여는 그런 첨단 우리 인류 구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종교인도 아닌데 18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6년 10월 14일 날 그 작품을 마무리하고 전 세계에 이 제품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막 하는 찰나죠. 그런 찰나에 11월 8일 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각 나라의 리더들이라든가 맥재단에서라든가 또 우리 국제금융에서라든가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이제는 오영국이밖에 없다고 그렇게들 해서 전부 추천을 하게 됐어요. 5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대통령으로 해야 그 우리나라를 새롭게 다시 변모하고 다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5가지 조건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글로벌 리더라야 되고, 이 우리 5,100만의 이제 리더로서는 세계에 지금 사드 문제니 또 지금 북한 문제니 일본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죠. 또 미국 문제니 그런 것을 이제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영인이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 월급 받는 경영인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보고 또 많은 이제 직원들도 데려서 써보고 생과 사를 회사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영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영인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뭐 글로벌 리더고 그 다음 경영인이라도 세 번째로는 반드시 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니, 돈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이 저력이 있거나 아니면 융통해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뒤에 맥재단도 존재하고 또 세계적인 최고 이제
그 국제금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그 글로벌 리더고 또 경영인이고 그 다음 돈도 갖췄다고 해도 또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침체에 빠진 것이 전부 오늘 할 일을 밀어버리고 막 1년, 2년, 3년, 어떤 건 10년, 20년 밀어버린 것도 있어요. 우리 경영인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 할 일을 오늘 땡겨서 하는 게 우리 경영인입니다. 근데 정치 세계는 정치 세계를 보면은 어떤 뭐가 없어요. 어떤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어떤 거 잘못돼서 뭐 하면은 배째를 하고, 그래서 신뢰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정치가 그렇게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도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고, 이제 전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은 안 된다, 이제는 반드시 경영인이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전 세계 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풍선 같으면 풍선을 불고 여기서 누르면 여기 커지고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커지는 이런 일만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는 엉망이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700만 명이 넘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개인적인 빚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전과자는 85%가 전과자인 정말 웃기지도 않는 나라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개혁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과자 없는 나라, 신용불량자 없는 나라, 그리고 개인 빚이 없는 나라로 1등 국가, 1등 국민이 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제 목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에 이런 일들을 보급해서 전 지구촌이 누구나가 74억 인류가 잘 사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자 다시 다짐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무슨 결심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강자 후보들이 지금 기득권 정당의 강자 후보들이 이렇게 독식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군수정당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신 게 참 뜻깊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정치를 몰랐어요. 그리고 선거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선거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똑같이 공평해야 되는 건데 어디는 지원받고 어디는 지원 못 받고 어디는 또 계속 TV에도 노출시킬 수 있고 어디는 노출할 수 없고,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 아마 안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런 엉터리 같은 나라에서 뭐하러 나와요? 나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특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특권자도 아닌데 무리하게 이 큰 돌멩이에게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헤딩 안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 후보님 이번에 선거에서 예상이지만 득표율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이 13명 중에 대통령 후보 13명 중에 경제 대통령은 저 오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내용이 한두 시간만 노출되어도, 저에 대한 생각이 한두 시간만 노출되어도 저는 그냥
이 1등을 해도 아슬아슬하게 1등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큰 차이로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막아버린 거죠. 내가 나온 이유를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번에 2시간짜리는 10분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줬어요. 10분 가지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쓸 수만 있어도 저는 100% 자신 있어요. 지금 전체에서 10% 제외하고는 전부 90% 제가 투표를 먹을 자신이 있어요. 왜? 어차피 대통령 나오는 것은 공약이고 그 공약을 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검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노출을 못 시켰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니고요. 전 지구촌이 손해인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안 나와도 이번에 대통령이 안 돼도 전 서럽지 않아요. 어차피 저는 대통령 나가서 제가 대통령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전 국민들을 대통령 만들어 드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전 국민이 대통령이 되고 난 그 모든 대통령 밑에서 그 사람들 시다발이 하러 나가는 거지, 내가 국회에 나가서 어떤 득이 되고자 어떤 이익이 되고자 했으면 저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저는 전혀 억울한 거 없고 단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 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 74억 인류가 억울해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이번에 이제 선거하면서 군수정당 후보들이 불합리한 게 많은데 이번 선거는 어떤 결과를 좀 가져올 것 같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이 국가를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국가를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 정치라는 건 어떤 거냐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정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경영의 틀이 이렇게 큰 거라면 경영의 틀, 이 큰 틀의 100분의 1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경영의 큰 틀 속에 일부입니다. 일부, 그 1%죠. 100% 중 1%. 그게 정치죠. 그럼 우리 경영인은 정치를 아느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만에 다 법인이 없어져 버려요. 도산합니다. 1년을 끌 수 있는 어떤 법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인에서 정치를 할 줄 안다 모른다를 바로 거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영을 배운 게 아니에요. 정치만 배운 거예요. 그 1%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그게 다다 보니까 그 안내서 정책을 펴고 그 안내서만 하다 보니까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외교도 이제 부족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정치라는 그 세계가 그렇게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출마하실 때 뭐 지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들 때마다 등 떠밀려 이렇게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좀 이렇게 출마하신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반대하고 이러신 분들은 안 계세요? 전혀 없었어요. 다들 서로가 나가줘야 된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오영국 후보님이 나가서 꼭 살려줘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저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공약사항들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다들 눈물 흘리고 정말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오영국 후보님이 꼭 되셔서 아니고 저희가 나서서 전국을 돌고 저희들이 뛰어다니겠습니다 라고 다 했고 저희는 다른 당처럼 뭐 몇천 명의 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돈 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도 300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두렵지도 안 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 하지도 않습니다. 단 이미 먼저 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잘못된 거지 뭐 내가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그 내를 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끝까지 경주하고 끝까지 나가길 다 바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경주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저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기타금 외에 선거진흥비로 또 얼마나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뭐 선거 비용으로 3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부터 말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3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3억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대통령 나와서 아무것도 안 써야 27억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써야. 그리고 조금 쓰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또 모든 데에서는 3억만 있으면 대통령 나간다고 했잖아요. 3억만 있어서 대통령 나가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부터 그런 것도 전부 시정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 대한민국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 후보하고 달리 후보님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나 후보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국제금융을 저는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제금융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모든 돈을 이제 집합하는 곳이거든요. 그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돈은 다 다르지만 통화량에 의해서 전부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한 6, 7년 전에 그 위기가 왔었죠. 경제 위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경제 위기를 탈피하지 못했다면 전 세계가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바닷물로 같이 침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하게 돼도 전 세계가 같이 이 고리를 잘라내기 전에는 같이 침몰해 버립니다. 그 국제금융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제금융에 유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죠. 누구도 갖지 못하는. 꼭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대한민국 유통세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조도 중요하지만 제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유통세계입니다. 아무리 제조를 해놔도 유통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유통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통청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통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법이 전부 악법입니다. 차라리 없어야 되는 법,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엉망이 되는 것, 그리고 엄청 손해가 되는 것이 바로 악법이라고 하죠. 그런 악법으로 인해서 많은 신용불량자가 나고 있고, 또 많은 이 전과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최소한 우리 그 악법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50조가 넘습니다. 연간. 그래서 그 잘못된 법부터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완화시켜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유통하고도 같이 겨룰 수 있는 그런 이 완화 정책을 써서 유통부터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이 외화 획득이 최소한 200조 이상이 돼서 손해보는 50조, 또 이익 보는 200조에서 250조의 이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유통세계의 악법을 폐지하고 완화시키는데 우선 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신용불량자가 저신용자라고 하죠.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저신용자가 아니고 우리 내 재산은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된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1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700만 명 이상 되는 신용불량자가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저신용자들이 잘못도 있지만 국가가 잘못한 게 70%가 넘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자 잘못도 30% 있지만 국가가 잘못한 게 70% 이상이 되니까 국가에서 그건 전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일단 저신용자 그 신용불량자들을 전부 신용 회복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빚을 청산해서 그 빚을 전부 국가에서 갚아주는 그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갚아줘도 3, 4년 후엔 다시 저신용자가 그렇게 다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개인들 빚까지도, 저신용자 말고 개인들 빚까지도 전부 청산해서 빚이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해도 또 역시 3년 후에는 다시 신용불량자가 700~800만 명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그 이자 있죠? 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자를 잘못된 이자 정책을 바꿔 놓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 첫 번째로 그 3억이 재산이 3억 미만인 자, 내 재산이 3억 미만인 자는 1%를 적용하고, 그리고 3억 미만인 자는 이자를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이자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갚아라. 언제까지 갚아라 없습니다. 무제한. 언제까지? 3억 이상 재산을 보유할 때까지. 그리고 3억 이상 됐을 때부터 1%의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5억 이상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1.5%, 또 10억 이상이면 2%, 그 다음 30억 이상이면 2.5%, 50억 이상이면 3% 이자를 받는 이제 잘못된 이자법을 다시 바꿔놓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 부작용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은 이자를 안 내니까 좋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은 50억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 빌리러 은행에 들어갈 때 어떤 가계비 때문에 돈 빌려 가는 게 아니고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큰 프로젝트를 들고 가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은 그 프로젝트가 돈이 이제 커요. 보통 3천억, 5천억, 8천억, 몇 조, 몇십 조를 빌리게 됩니다. 근데 그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한 3조를 빌리러 갔어요. 지금까지는 빌리러 갔을 때 은행장이 3조면, 왜냐면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적게 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적게 내니까 많이 빌려주기가 싫은 겁니다. 이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3조 빌리러 갔을 때 3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2조만 빌려 가시죠 하면요, 빌려 간 사람은 2조라도 빌려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안 빌려주니까, 그러면 2조라도 빌려 오는 거예요. 빌려다가 이제 그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짓다가 70~80% 정도 건축하면은 이제 자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고갈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되고, 중단되면 거기에 결부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송사에 시달리고, 그 건물은 유령 도시가, 유령 빌딩이 되어서 전국에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유령 빌딩들이.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자에 대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자를 50억 이상 있는 사람에게 3%를 지급한다면 이 사람들은 3% 이자를 내고도 이제 최소한 20~30%의 엄청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러 가도, 예를 들어 3조 빌리러 갔을 때 2조로 깎아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자를 많이 주니까 3조 빌리러 갔을 때, 아니 그거 3조면 되겠어요? 한 5조 빌려 가시죠. 5조 빌려 가시죠 라고 아마 거꾸로 할 겁니다. 그러면 5조는 너무 많고요. 그러면 4조만 빌려주시죠 해서 4조 빌려다가 썼을 때 3조에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1조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도 좋은 정책이고 돈 없는 사람도 좋은 정책이다, 이 말이죠. 이런 정책을 썼을 때 국가에서는 얼마나 이익되느냐? 미니멈 30%, 맥시멈 70% 이상 국가는 이익입니다. 왜 이익이냐면
큰 돈을 빌어가는 사람은 몇 명만 빌어가도 이 3억 미만 빌어가는 사람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미니멈 오히려 더 이익이고, 그 다음에 개인도 이익입니다.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까지는 이자 내다 보니까 볼일 다 봤어요. 내 이자 내다 보니까 난 성공할 수도 없고 평생 이자를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자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자 낼 이유 없으니까 이제는 돈을 굳히기도 하고 내가 모으면서 또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이쪽은 좋고 이쪽은 나쁘게 하면 그거 정책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이쪽도 다 좋게 하는 게 정책이지, 어느 쪽은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 그러면 그건 편가르기 하는 겁니다. 정책이 아니에요. 이쪽 좋고 이쪽 나쁘다, 그것도 역시 편가르기 하는 거지 정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정책은 편가르기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쪽은 여당, 아닌 쪽은 야당. 근데 또 지역 갈등, 뭐 어디는 저 도움되는 일 하니까 하고 어디는 안 되니까, 그래서 지역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국가도 좋고 세 가지가 다 좋아야 그걸 정책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내놓은 모든 정책은 정말 삼자가 다 좋은 그런 정책을 저는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법도 지금 세계적으로 85%, 80% 이상 전과자인 나라 다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범법자가 아닌 사람 우리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면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손 들은 사람이 너무 쪽팔린 거예요. 왜 쪽팔리냐면 전과가 있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에요. 전과가 없는 사람은 누구 뭐 하는 거 피하고 좀 이제 회피하는 사람들이죠. 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전과가 있어요. 일 안 했던 사람은 전과가 없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일을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지금 30년, 40년, 60년 된 그런 전과, 그런 오래된 전과도 다 지니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건 국가가 범법자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년 되면 말소입니다. 3년 되면 그 전과를 그 형에 대해서 지나서 3년 후는 말소, 그리고 5년 후는 완전 폐지시키는 겁니다. 아예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정말 깨끗한 나라, 그 깨끗한 국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오래돼도 그냥 방치한다면 그런 나라를 누구가 신뢰하고, 그런 나라에 누구가 목숨을 바치고, 그런 나라에 누구가 그렇게 애국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요,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일단 이 강력범 하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은 벌금형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법이 어떤 법이냐면 일본에서 건너온 법이기도 하지만 옛날 그 말 타고 부산 갔다 오는데 한 달씩 걸리던 시절의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고,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 지금은 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전 세계는 총칼 전쟁이 아닌 이제는 머니 전쟁을 하고 있죠. 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그러면 법도 경제에 맞도록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법을 바꿨을 때 국가가 이익 볼 수 있느냐, 개인이 이익 볼 수 있느냐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벌금형으로 적용했을 때 1년형을 살 때 1년형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루 거기서 일당이 3만 몇천 원이라고 하니까 1년은 365일, 그러면 약 1000만 원을
벌금형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벌금형 1,000만 원. 두 번째는 부가벌금을 놓는 거예요. 부가벌금은 나 개인의 재산, 우리 가족의 재산이 아니고 내 개인의 재산의 10%를 놓는 거예요. 1년형이면. 2년형이면 20%, 3년형이면 30%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되겠죠. 10%니까. 그러면 기본 벌금 1,000만 원 1년형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부가벌금 1,000만 원에서 나는 2,00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는 2,000만 원 벌지 못할 거 벌었죠. 나는 보통 1년형을 살 때 보통 얼마나 돈 들어가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5,000만 원이 들어가요. 변호사 선임하고 1년 동안 면회 다니는데 평균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 5,000으로 봤을 때 3,000만 원 이익 본 거죠. 국가는 2,000만 원 이익 받고 또 개인은 3,000만 원 이익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익은 뭐냐? 개인은 들어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거였는데 사회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서 또 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국가는 1년 동안 밥 먹여줘야 되잖아요. 밥 안 먹여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법을 바꿔 쓸 때는 국가에서 최소한 연간 50조 이상의 큰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 국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얘기했듯이 3년짜리 3년 되면은 무조건 말소시키고 5년 되면 폐지시키는 그런 정책.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지금 현재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면시킬 겁니다. 전체 다 사면시켜서 새롭게 사회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